이 겨울과 정말 잘 어울리는 전통 발효식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항아골의 김명숙 선생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저희가 고맙죠. 그 겨울에 제철 음식 하면은 선생님 만드시는 이 음식이 아닐까 하는데 요즘 더 바쁘시지 않나요? 그래서? 네, 요즘은 진짜 바쁘거든요. 네, 또 저희 청국장이 아주 맛있을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 지금요? 네. 그리고 이제 김장이 끝났으니까 청국장을 많이 드실 때이죠. 김장 끝나고 이맘때쯤 청국장도 맛있고 많이 드실 때다. 그래요. 선생님, 아까 저희 시작할 때 청국장, 항아골 청국장 인기가 있어서 지금 외국에서도 많이 찾는다, 수출한다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어디서 그렇게 찾나요, 지금? 지금 미국, 캐나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또 호주까지 네, 얘기가 돼서 이제 네. 호주로도 이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거기 계시는 교민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좋아하시고. 현재는 교민들이 많이 드시는데요. 네. 이렇게 점차 교민 가족이 또 그 현지인들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조금씩 알려지는. 드셔서 알려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나가는 화면이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오늘 스튜디오로 가지고 오신 음식입니다. 청국장으로 만든, 너무 예뻐서 지금 청국장 아닌 것 같죠? 저희 전하고 찜하고 선생님 만들어 오신 음식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발효식품이 보통 기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올해는. 네, 많이 봤죠. 그러니까 올해는 여름에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덥고 길었죠. 너무 길어서 또 여름에는 습도가 높으니까 습도는 청국장 발효하는데 영향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습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주변에 또 온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여름 내내 뭐 너무 빨리 발효가 되기도 하고 또 습도가 높으니까 발효가 진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분해가 잘 돼서 끈적끈적한 거 이게 나와야 끈적끈적해야 되는데 되는데. 이게 짧게 이렇게 발효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금 발효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 콩은 어땠나요? 콩 농사는? 콩은 올해 여름이 너무 유난히도 길었어요. 길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파종할 때부터도 너무 더우니까 파종하면 콩이 썩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뜨거워서 네. 뭐 중간에 그냥 콩이 타 죽기도 하고 또 가끔 가물어서 그 콩이 또 작황이 제대로 크지 못해서 네, 네. 힘들었었던 콩 재배하기는 아주 힘들었던 한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렵게 지금 농사 지은 콩으로 청국장을 만들고 계시는데 아까 지금이 딱 맛있을 때다 하셨는데요. 네. 청국장이 보통 언제 발효가 잘 되나요? 청국장은 한절기 겨울에서 봄 나는 시기 요때 하고요.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아하. 시기가 가장 발효가 잘 되는 시기인데 네. 올해는 갑자기 가을이 왔잖아요. 네, 네. 가을이 왔다 싶었는데 바로 겨울이 오고.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가 짧았다는 점.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한 20여 년 그 청국장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가장 잘 발효되는 거를 그거대로 이게 모니터링 했었기 때문에 조건을 맞춰주면 발효는 항상 똑같아지는 거죠. 온도, 습도 조건을 딱 온도, 맞춰서. 습도 조건을 맞춰주는 거죠. 아하. 그렇게 해서 지금 청국장을 만들고 계시는데 사실 김명숙 선생님 같은 분들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전통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 요새 집에서 장 담글 줄 아는 사람도 없고 담그는 사람 많지가 않으니까. 네, 맞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김장이 끝나면 콩으로 청국장을 만들어서 그 김장을 가지러 오는 날 아들 딸들에게 청국장도 한 통씩 싸주고 이랬었거든요. 아, 네. 근데 요즘은 저희 사업장으로 그 청국장을 사러 오시더라고요. 집에서 하기 힘들다 하시면서 그런 확률이 높고 이제는 시골로 김장하러 오는 이런 인파도 좀 줄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시골에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어요. 된장 만드는 곳이. 네. 이제 그런 데서 기호에 맞게 사 드시는 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날씨도 이러니까 온도 습도 맞추기도 힘들고. 그 선생님이 오늘 청국장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겨울 별미를 직접 만들어 오셨는데요.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이는 라디오로 보셨을 거예요. 이게 청국장 전 파전 김치전 할 때 그 전입니다, 여러분. 청국장 전은 저는 선생님 처음 들어봐요. 이거 선생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아, 진짜요? 저희 고객들이 뭐 어떤 요리를 먹을까 이렇게 하는데 청국장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찌개용으로만 드시면 식사 때만 드실 수 있으니까 네네. 저희가 야채를 그 몸에 좋은 또 야채랑 그 청국장을 배합을 해서 네. 야채전을 부치면 굉장히 막걸리 안주로 좋잖아요. 그래서 간식으로 드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야채전인데 요것도 비법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걸까요? 저는 네. 상상이 안 됩니다. 청국장을 전에 넣나요? 네, 청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나리나 네. 그 참나물 같은 나물이 필요하고요. 양파채, 또 당근채, 그다음에 뭐 파프리카나 뭐 청양고추나 이런 고추 어슷썰기 해가지고요. 이게 반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반죽. 일반적으로 밀가루 넣으면 그 왜 질척질척한 그 맛 때문에 바삭함이 없거든요. 이게 그 튀김가루랑 그 부침가루랑 반반, 네, 5대5 정도 넣고.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뭘까요? 맥주로 반죽합니다. 아, 정말요? 네네네. 맥주는 반죽하면 점 붙일 때 알코올은 날아가고 예. 바삭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맥주로 한번 반죽해보세요. 아, 진짜요? 물 네. 전혀 넣지 말고 네. 맥주로. 오. 네. 그렇게 하면 그 알코올은 날아가고요. 네네, 알코올은 날아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청국장이 바삭바삭해지니까 아주 맛있는 야채전이 되는 거죠. 네, 건강에도 좋고 또 청국장 늘상 먹을 수 없는 청국장도 섭취를 하니까 속도 편하고. 네. 아, 그리고 청국장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한테도 괜찮겠네요, 이게. 네. 부침가루, 튀김가루, 맥주. 네. 파삭파삭하다. 아,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야, 정말 제가 이거 당장 한번 해보고 싶은데, 청국장으로 전 부치는 얘기는 오늘 김명숙 선생님한테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요. 오늘 기후 미식회에서 항아골의 김명숙 선생님과 우리 청국장으로 찌개 말고 또 얼마나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샵 0999로 전통장이나 우리 반찬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선생님과 2부에서 더 나눠볼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청국장을 찌개 말고 생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먹나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일본 나또는 간장하고 소스가 있어서 편리해서 가끔씩 먹어보는데 우리 청국장은 어떻게 그냥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셨어요. 아, 네, 청국장 찌개용 청국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네.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그 말씀드렸던 쌈장이 있는데요, 가장. 그 쌈장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좀 짭짤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청국장이 5스푼이면 고추장 1, 된장 1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진 양념, 그러니까 다진 마늘하고 다진 파 넣고요. 네. 그다음에 꿀로. 아하. 네네, 전부 꿀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꿀 넣으시고 그다음에 들기름 조금 넣으셔서 깨소금이랑 같이 섞어주면 슴슴하면서도 무한정 들어가는 쌈장이 되거든요. 그 쌈장을 바로 그냥 김에 싸 드셔도 되고요. 야채에서 듬뿍 넣어서 싸 드시면, 그리고 밥을 비벼 드셔도 되고. 네, 이렇게 드시면 맛있어요. 예, 요거 선생님 조금 묽게 해서 샐러드에 얹어도 되겠어요? 아닌가? 그것도 괜찮죠. 네네. 지금 꿀, 들기름 막 다 들어가니까. 네. 지금 들으셨죠, 최윤경님? 청국장 5스푼, 고추장 1스푼, 된장 1스푼, 다진 마늘, 다진 파, 꿀 1스푼 넣고 들기름, 깨소금 좀 넣어서 요걸 잘 섞어서 쌈장으로 먹으면 여러 쌈에서 야채 먹을 때 그냥 같이 먹어도 되고 비빔밥에 넣어도 되고, 그러면은 익히지 않은 찌개가 아닌 청국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그 선생님 아까 일부에서 전을 부치는데 맥주를 넣는다고 해서 제가 조금 놀랐는데, 놀라셨죠? 맥주로 반죽을 하면 그 기포가
저희 그 적당한 온도의 기름에 넣었을 때 팍 퍼지면서 바삭바삭하고 공기 구멍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튀김가루 그냥 튀겼을 때보다는 물 반죽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부풀어 오르겠죠. 그런 바삭한 식감이 있어서 요거 가지튀김 하실 때 가지튀김 맛있잖아요. 예. 가지튀김 하실 때 활용하셔도 되고요. 야채튀김 요런 거 하실 때 드시면은 우리가 탕수육 맛있는 탕수육 먹을 때보다 더 맛있게 튀겨질 수 있어요.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그러니까 네네. 전이 아니라 튀김할 때도 이 맥주를 튀김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응용해서 저희가 야채전에다가 응용했던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요, 여러분. 튀김 하시거나 야채전을 청국장 넣어서 부치실 때 물 대신 맥주를 넣으면 더 파삭파삭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소스를 비빔밥에 넣어도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청국장 활용해서 비빔밥을 만들 그렇죠. 때. 네. 비빔밥이 그러니까 요즘 뭐 그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죠. 채식이 인기잖아요. 네, 근데 네. 비빔밥이야말로 채식의 끝판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진 양념 집에 있는 재료로 하시면 돼요. 집에 무슨 야채통에 야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각종 야채를 예쁘게 썰어서 네. 하나하나 그냥 정성 들여서 그 볶거나 뭐 이렇게 삶거나 하면 되는데 요게 그 관건이에요. 재료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금 간, 마늘 간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볶으실 때, 무치실 때 네. 마늘을 빼고 나머지 양념으로 하시는데 간이 아주 저염으로. 네, 나중에 어우러짐을 생각하셔가지고 저염으로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성 들여서 볶아서 마지막에 생청구, 아까 말 쌈장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생청구. 그러니까 생청국이요. 네네 그렇죠. 그냥 저염 청국장이라고 하죠. 무염 네. 청국장을 한 스푼 넣어서 같이 고추장 소스에 비벼 드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청국장 쌈장에 비벼 드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걸 잘 못하시더라고. 어려워요. 어려우시면 저희 한약골로 체험 오시면 체험 식사 메뉴에 들어 있어요. 이게요. 네네. 청국장 채소 비빔밥. 네. 그러니까 이게 비빔밥이 이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서 비벼 먹자고 쉬울 것 같은데 이 채소를 하나하나 제맛을 내게 하는 게 이게 진짜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색깔도 내야 되고, 예. 네 채소의 하나하나의 맛을 살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사리를 볶을 때는 들깨 그 계피를 넣어서 들깨탕을 만드는데 일반적인 들깨탕 그 고사리는 좀 물잖아요. 네네. 근데 좀 되직하게 그 대신 좀 안 짜게 네 그렇게 해서 넣고요. 당근은 그 볶으실 때 그 기름에 타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살짝 데쳐서 데쳐서 후라이팬에 살짝 묻히는 느낌으로만 살짝 볶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도라지도 마찬가지로 그 방법을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도라지 사용하실 때 미리 소금에 팍팍 치대서 그 쓴물 다 빼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번만 한 5분 정도만 데쳐서 그것을 이렇게 무치면 굉장히 비빔밥이랑 어울리는 야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맛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늘 간을 하지 않고 네. 소금도 저염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친정에 들렀다 어머니가 좀 맛있는 반찬 주시면 갖고 와서 비빔밥을 하는데 네. 제가 한 걸로 비빔밥을 하면 맛이 없더라고요. 하나하나 양념 반찬으로 먹을 때는 좀 간이 세거나 네. 그다음에 양념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양념이 많은 것끼리 어울려지면 마늘 향이 너무 강하고 맞아요. 네, 이래서 그 비빔밥이 텁텁하거나 좀 양념이 많으니까 양념 맛의 향기가 좋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념을 조금 덜 넣어서 조리를 하셔야 어우러지는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야채가 서로 네네네. 어울리도록. 네. 그래요. 그 아까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수출하신다고 현지민들이 청국장을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국장이 유엔 산하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채택될 예정이라고요. 여기 네네. 채택되면
뭐가 좋을까요? 지금 저희가 아마 등록은 됐고요. 세부 사항이 아마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하. 뭐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격이라는 거는 국제 그 우리 지구에 있으신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거라 위생적으로도 규격 기준이 있어야 되고 위생. 또 네. 위생이요. 위생뿐만 아니라 또 영양, 맛 이런 게 아마 규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조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이게 뭔가 규격을 정해서 이제 그게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네네네. 이 청국장은 이러이러해서 좋은 음식이다 하고 정할 때 그 규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 네.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선생님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유네스코에 오늘 너무 큰 뉴스가 많아서 덮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쉬는 시간에 유네스코에 우리 뭐 장가르기가 등록이 됐다고요? 네, 이게 무형문화재에 그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록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네. 확정적으로 네 저희 장가르기 문화가 세계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네. 등록이 되는 날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장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아주 굉장히 오늘이 네네 큰 뉴스고요. 음. 그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네. 뉴스가 묻혀서 네, 뉴스가 단줄 뉴스로 묻혀버리네요. 아, 그랬구나. 장 가르기면은 우리가 된장고추장 담가서 장을 소금물에 담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가서 그 장을 이제 담그는 행사 그 자체, 예. 그 떠서 또 가르기, 간장, 된장 분리하는 네네. 그런 문화적인 행사 자체가 이제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무형문화재가 올라가는 된 거죠. 그렇구나. 오늘 그러면 전통장 만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축제의 날이었네요. 오늘이. 네,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우리끼리 칭찬을 하죠. 네. 축하를 하죠, 우리끼리. 네. 그리고 아까 최윤경 님도 말씀하셨지만 낫또하고 청국장을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어느 게 발효콩 음식으로 건강에 더 좋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당연히 또 저는 청국장 말씀을 하시죠. 청국장이 더 훨씬 좋다고. 그리고 예. 저희 이제 그 라또 같은 경우에는 이 발효균 중에 그 진 많이 나고 냄새 없고 이런 균을 아마 국가적으로 장려해서 만든 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청국장은 알다시피 그냥 자연에서 생겨나는 모든 균, 그런 균으로 발효가 되는 게 바로 청국장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경험한 거에 의하면 맛은 최고예요. 맛. 네네. 맛은 저희 청국장이 훨씬 라또처럼 먹으면 뒷맛이 느껴지는 여운이 남는 맛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라또처럼 꼭 드실 수 있는 게 청국장인데 문제는 그 냄새 때문에 안 드신다고 하는데 이니 배신 분들은 예.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냄새를요. 네네. 저번에 선생님 나오셨을 때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어요. 뭐 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에 넣어서 잠깐 끓이면 냄새가 심하지 않다. 그때 이제 김치 넣고 먼저 끓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청국장을 넣으면 이제 집에 냄새 배는 일이 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네. 평소에 그냥 먹을 때 좀 냄새를 줄이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한약골 청국장을 먹는 지금 건가요? 찌개로 먹는 것보다는 생청국으로 먹는 게 냄새가 좀 적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야채전을 부쳐서 드시면 기름이 하고 만나면 냄새가 없어져요. 그래요? 고소한 맛 남아서 그렇게 드시면 좋고요. 또 시래기찜을 해도 된장 냄새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네. 그 정도면 괜찮죠. 네네네. 된장 냄새 정도면. 그리고 지난번에 청국장을 맛있게 잘 하면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맞아요. 해주셨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희가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분해하면서 생기는 암모니아 가스를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면 그 청국장에서 기본적으로 나쁜 냄새는 나지가 않거든요. 네. 여기 6771님이 친구가 생각나네요. 발냄새가 유독 심한 친구였어요. 발에서 청국장 냄새가 났죠. 토속적인 친구하고 농담을 보내셨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암모니아 처리를 하면 그런 심한 냄새가 아니라고 합니다. 청국장이. 그리고요, 선생님 그
낫또와 비교했을 때 그럼 우리 청국장이 균도 더 풍부하게 있고 안에 뭐 유익균도 풍부하게 있고 뒷맛이나 여러 깊은 맛이 더 많다. 영양적으로도 당연히 그러면 좀 더 나을 수 네,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또 그 연구하시는 우리 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요. 네네. 또 청국장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뭐가 더 있을까요? 오늘 채소 비빔밥, 야채전 얘기해 주셨는데요. 시래기 그 시래기찜. 예, 우리 된장으로만 하잖아요. 네네. 된장으로 하게 되면 다소 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짜게 드실 수도 있고 이런데 된장을 약간만 넣으시고 네. 나머지는 청국장으로 맞추어서 그 시래기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밥 없이도 드실 수 있는 시래기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래기찜만 네. 안 짜니까. 밥 없이 청국장과 시래기를 먹게 되잖아요. 네. 영양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네, 이제 네. 예. 그렇게 드시면 간식용으로도 드실 수 있는 시래기찜이 돼요. 지금 선생님께서 오늘의 기후 스튜디오로 가지고 오신 시래기찜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에서 저거를 누가 청국장으로 만들었다고 상상을 하겠어요. 막 무슨 저희 남편이 네. 된장 시래기찜보다 청국장 시래기찜이 훨씬 맛있다고 구수한 맛이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저 사진만 봐도 저희 지금 사진이 아니고 스튜디오에 있는 실제 있는 음식인데요. 저 화면만 봐도 무슨 퓨전 레스토랑, 이탈리아 식당 이런 데서 보는 음식 같은 네, 느낌입니다. 저도 거의. 이 한식, 그러니까 그 청국장 된장 전통 장류가 발전을 하려면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도 그거를 즐기고 먹을 수 있을 수준의 레시피가 개발이 되면 네. 아마 세계 K푸드 더 알려질 것이다.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니까요, 선생님이. 그 겨울철에 청국장 끓이실 때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하고 다르게 겨울에는 특별히 넣는 재료 이런 게 있을까요? 김장만 해놓으시면 고민 김장. 끝이죠. 묵은지로 하는 건가요? 네, 익혀서 넣으셔야 되는데 그냥 생김치는 겉절이는 그냥 보쌈 드실 때 드시고요. 네. 그 약간만 한 일주일 정도면 익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는 뭐 김치만 조금 썰어서 먼저 넣어도. 끓인 다음에 청국장 넣으면 겨울 양식이 충분하다. 걱정 안 하시잖아요. 네. 영양도 만점이고. 그렇죠. 선생님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몇 포기 정도? 430포기? 선생님 그건 좀 많이가 아니고 OBS 모든 직원들이 이번 겨울에 하는 김치를 해도 430포기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것도 눈에 좀 안 차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럼 그 김장을 누가 모여서 430포기나 할까요? 제가 또 친정 식구들이 자매들이 좀 있어요. 언니도 네, 있고 네. 여동생도 있고 네. 또 이웃에 또 형님도 사시고 네.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여자분들만 한 10분 그리고 저희가 아들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들이 제가 절여주고 남편이랑 이제 날라주고 무 채 썰어주고 네, 이렇게 하니까 한 15명 정도가 김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 그건 진짜 김장 문화네요. 15분이 430포기를. 근데 아마 며느리를 봤을 땐 좀 힘들 것 같아요. 결혼할 때까지 얘기를 안 해야겠네요. 우리 다 모여서 430포기 한다. 네, 이런 큰아들이 거.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그런데 와서 네. 김치를 먹어보고 맛있으면 같이 할 것 같아요. 그게 맛에 달려 그렇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저는 그게 걱정인 게 아마 친정에서 갖다 먹는 것보다 맛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염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맛있겠죠, 선생님. 네. 그 항아골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행사도 있고 여러 이벤트도 있던데요. 올 연말 이벤트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면 한번. 이미 10월에 저희가 행사를 했고요. 그 국화를 가꾸고 있었는데 국화요? 네네. 올해는 4.5kg의 국화를 4만 송이를 심었거든요. 와.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걷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날 잡아서 그 막걸리 파티를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부 손님들을 지속적으로 와서 그 논 하나에 그 별을 베고 나서 물을 담아서 저희가 오리배를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타실 수 있게 준비해놓고 있죠.
경관농업이라고 하던데 농촌에 가서 경치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충주에서는 받는 아마 우리 마을이 제일 이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선생님 그 끝으로 김장할 때 선생님만의 양념 혹은 이렇게 하면 우리 집 건 맛있지 하는 선생님만의 레시피가 있다면요. 충청도식 김치는 과유불급이라고 아하. 빼는 게 많아요. 빼는 게. 네. 네네네. 대신에 또 많이 넣는 거 많이 넣거든요. 네. 저는 마늘을 많이 넣어요. 마늘을요. 네네. 어차피 마늘을 많이 넣으면 처음에는 좀 아리고 이래도 그 숙성됐을 때는 그 맛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마늘 듬뿍 넣은 이제 김치.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묵은지였을 때가 김치찜 했을 때가 가장 맛있거든요. 맛있는. 저희가 또 청국장 하니까 네. 익어야 맞아요. 그 청국장이 맛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그 그런 맛을 김치를 보면 하고 있죠. 네. 선생 네. 네, 얻으러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요. 그 네, 선생님 댁에 새로 이제 찾아올 며느리 분들이 그 맛을 특별히 아들은 좋아하게 되면 힘들겠다고 얘기하죠. 모르죠. 선생님처럼 선생님들 시어머님의 그 청국장 비법으로 사업을 확 키우신 거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저를 너무 이쁘다 하셔가지고 한 번도 저를 일을 시킨 적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야죠, 뭐. 며느리. 이 사업을 또 며느리분이 이어가시겠죠. 또 보면 오늘 청국장 전, 청국장 비빔밥, 시래기찜, 또 청국장으로 만드는 쌈장 소스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 어떠셨는지 오늘의 기후 밴드나 기후 톡파운 사연으로 또 공유해 주세요. 항아골의 김명숙 선생님과 오늘 청국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네, 오늘 퀴즈 정답자도 5분이나 선물을 받아가시고요.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